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강연 주제가 내 아이에게 들려주는 세상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네. 자, 여행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여행을 통해서 아주 위인이 됐던 두 명의 이야기와 우리 지구상의 4개 대륙을 한 지역씩 다 이렇게 저랑 함께 1시간 동안 다녀오시는 게 오늘 우리 강연의 내용이에요. 자, 17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지는 이 시대는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큰 이 열풍이 불었어요. 어떤 열풍이었냐면은 귀족을 중심으로 떠나는 이 그랜드 투어라는 여행이 있었어요. 자, 이 여행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자, 이 그랜드 투어부터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 화면에 그랜드 투어가 보이시나요? 나왔네요. 자, 이 그랜드 투어는 유럽의 귀족들 이 사이에서 아주 성행했던 여행이었는데, 자,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200~300년 전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발달이 돼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 중에서도 이 귀족들이 많이 참가했던 바로 그런 여행이에요. 자, 아주 귀족 같으면 귀한 집안이잖아요.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귀족들은 내 아이를 멀리 여행을 보냄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접해서, 자, 이 아이가 많은 걸 보고 와서 이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 나라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보냈던 게 바로 이 그랜드 투어예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귀족이 가니까 일단 재력으로 좀 이렇게 풍부해야만이 떠날 수가 있죠. 자, 혼자 보내질 않아요. 자, 아이를 보낼 때 2명의 가정교사를 동행을 합니다. 자, 한 명의 이 교사분은 애의 전문적인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한 명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이 펜싱도 가르치고 승마, 춤, 자, 이런 거를 가르치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이렇게 좀 서브해 줄 수 있는 하인이 딸려갔어요. 이런 여행 할만하다, 그죠? 하지만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마차를 타고 건너서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이태리까지 가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자, 특히나 유럽에서 이 17세기 때 1600년대에 영국의 이 신부님이었던 리차드 러셀스라는 이분이 이탈리아를 다녀오면서 책을 쓰게 돼요. 자, 이 역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인문학을 배우려면은 반드시 로마로 가라. 거기에 가야만이 사회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서 이 귀족들이 똑똑해진다라고 책에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정말 열병처럼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이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많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읊어볼까요? 서양의 위인들 중에서 누구를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 괴테라든지 유명한 음악인은 모차르트라든지 또 표트르라든지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그랜드 투어의 출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랜드 투어라는 게 정말 인간의 사고를 바꿔놨던 바로 한 시대에 풍미했던 여행인데, 자, 그 중에서 이 시간에 이 표트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표트르 대왕, 어느 나라 왕이었죠? 예, 확실히 틀려줘야 돼요. 자, 바로 러시아 제국의 황제였죠. 자, 이 표트르를 한번 그 왕의 일생을 본다면은, 정말 여행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아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자, 이 표트르는 로마노프 왕조의 제4대 왕이었어요.
자, 이 표트로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표트로는요, 10살 때 왕이 됐어요. 이 단독 왕이 된 게 아니라, 이복 그 형제였던 표도로 3세라는 그 동생이 있어요. 이복 형제요. 자, 이 두 명이 공동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복 그 동생이었던 표도로 3세에게는 누나 소피아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자, 이 소피아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이가 왕이 되는데 이 이복 그 형제였던 이 표트로보다 내 친동생인 표도로 3세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요. 자, 이 두 명이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 소피아가 습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표트로를, 이복 형제였던 이 표트로를 모스크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살게 하죠. 자, 표트로는 어머니와 함께 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이 표트로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을 하게 돼요. 자, 표트로가 이제 그 쫓겨났던 집에서 이렇게 흙간을 우연히 보는데 흙간에 멋진 배가 있어요. 범선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지? 우리나라는 내륙이라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다에 대한, 이 항해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괄괄했어요. 뭐 키도 크고 아주 건강하고. 이래서 이 놀이로 이 표트로는 어떤 놀이를 하냐면은 친구들을 모아서 군대 놀이를 해요. 자, 이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정말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정말 전쟁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놀이로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자, 이 왕의 습정을 하고 있었던 이 소피아는 보니까 불안해요. 내 동생은 너무나 심약하고 힘이 없는데 이 이복 형제 이 표트로는 너무너무 활달하게 자기 군사까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제거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표트로를 잡으려고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왕실에 안위를 지켰던 이 부대가 이 근위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힘이 막강했던 이 부대들이에요. 자, 이 부대를 보내서 표트로를 이게 죽이려고 그랬죠. 먼저 알아챘던 이 표트로는 평소 때 연습했던 자기 부대들이 있죠. 자, 부대를 동원해서 역으로 이 소피아의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습정이 없는 가운데 표도로 3세와 표트로 이 두 명이서 이제 공동왕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표도로 3세는 너무나 약했어요. 약해서 금방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1698년도에 드디어 이 표트로는 단독 왕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당시에 또 제일 무서웠던 나라가 이 러시아 아래쪽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예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자, 이 오스만 투르크가 늘 침입을 하려는 이런 야욕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 유럽을 나가서 유럽의 다른 나라와 이 동맹을 맺어서 이 투르크를 조금 이렇게 견제를 할 목적과, 자, 그리고 너무나 유럽에 있으면서 좀 뒤처져 있던 이 러시아를 선지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표트로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이 참 중요해요. 자, 여행을 떠나는데 몇 명의 그 사람을 데려가냐면은 약 250명의 사람을 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행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왕이 아니야. 절대 왕이라고 아는 체도 하지 마. 이러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먼저 네덜란드로 가게 돼요. 자,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17세기는 아주 잘 살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자, 동인도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거기서 직접 망치를 들고 일을 배웁니다. 자, 거기서 영국으로 넘어가요. 영국에 가서 조선술, 배 만드는 이 방법도 배우고 그게 똑똑한 사람들을 대거 러시아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요. 자, 마지막 로마로 넘어가려고 이 알프스를 넘는데 정갈이 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군의병들이 이 표트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서 표트로는 여행을 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이 군의들을 손을 보기 시작하죠. 다 제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군주로서 이제 행하게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이 지도가 보이나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유럽인들이 늘 진행을 했던 이 그랜드 투어의 코스였어요.
자, 주로 영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갔죠. 로마까지 가는 게, 자, 이 루트를 따라서 표트로도 갔던 거예요. 자, 이 표트로 대제, 자, 이렇게 생긴 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표트로가 16개월간의 여행을 했죠. 이탈리아를 넘어가려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두고 다시 와서 정비를 시키고, 자, 어떻게 뭐를 행하냐면은, 자,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나가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구습에 안주해 있고, 너무나 발전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귀족들은 예전에 이 구습에 물들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트로는 뭐를 빼듭니까? 뭘 빼들었죠? 가위를 빼들었어요. 뭘 자르려고. 자, 그 당시에 이 러시아인들은요, 아주 귀족들이 권위에 차 있었어요. 이 다들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임이 길잖아요. 자, 수임을 기르는 게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표트로 자신부터 수임을 잘라나갑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을 그냥 한 칼에 다 자르죠. 귀족들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나를 모독하는 거야?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왕이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표트로는 돈을 내도록 만들어요. 자, 그 돈을 모아놨던 게 나중에 배를 한 척 이게 건축할 만큼의 큰 돈을 이렇게 모으게 돼요. 그만큼 또 반발도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표트로는 내부적으로 완전한 이 개혁을 이제 발동을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유럽을 나가는 이 방법이요. 지도를 보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이 아래쪽에 흑해와 이 발트 연안에 보시면은 이 발틱 상국이 있죠. 자, 이 발트 연안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흑해는 이 투르크가 그 전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발트해로 나가자. 그리고 이제 이 표트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1703년이 돼요. 무작정 이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습지대였어요. 강 사이에 아주 조그마한 땅에다가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1700년 초반에는 이 북유럽에는 누가 가장 강했냐면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칼 12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무서웠어요. 자, 이 스웨덴과의 일전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러시아는 유럽으로 진출이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전쟁 준비를 합니다. 1709년이 됐습니다. 바로 폴타바라는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 스웨덴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죠. 누가 이겼을까요? 러시아가 이깁니다. 바로 이 표트로 대제가 이겨요. 자, 이러면서 스웨덴이 가지고 있던 이 발틱 상구, 폴란드 이 땅을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드디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됐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 표트로 대제는요, 그 동방의 영향으로 아주 좀 침체됐던 이 나라를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바로 지금의 러시아가 있게 하는 이 기초를 다졌던 바로 왕이 이 표트로 대제입니다. 만약 표트로가 이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유럽에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수염 깎을 일도 없었고요. 그냥 자기도 대대로 내려왔던 이런 전통 속에서 갇히면서 유럽과는 지금은 유럽에 오히려 편입이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 더 편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트로 대왕은 바로 이 그랜드 투어가 만든 바로 이 스타예요. 지금 이 보이는, 자, 이 전투가 이 폴타바 전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많은 스웨덴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1703년부터 도시를 받는다 그랬죠. 1709년에 전쟁에 이기면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도시들을 만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만든 이 건축물이 지금 보이는 이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 가시면은 반드시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표트로의 여름 궁전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뒷돌로 이 바닷가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양쪽으로 7단의 분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 아주 높게 올라가는 이 분수가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길 보면은 이 어떤 남자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이 사자 입을 이게 찍고 있는 그 입에서 이게 분수가 올라가요. 자, 자연 수차를 이용해서 분수를 올리게 되는데, 자, 이거는요, 아까 폴타바 전투, 스웨덴과의 전쟁을 할 때, 바로 전쟁에 이긴 날이 삼손 기념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날을 자기의 승리의 기운을 바로 이 첫 번째 만드는 이 궁전에, 여름 궁전에다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앞쪽을 볼까요? 지금 분수대에서 앞쪽으로 운하가 뚫려져 있고 바다가 보이네요. 자, 이 바다 앞쪽에 쭉 나가시면은 바로 핀란드가 나와요. 자, 유럽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바로 통로죠. 자, 이 표트로는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궁전마저도 이 바닷가에 짓게 되고, 자, 늘 발태가 보이는 여기다가 바로 자기의 의지를 심었던 겁니다. 자, 이 표트로는 바로 그랜드 투어가 나왔던 아주 그 스타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건축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시면은 이게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뭐죠? 에르미타지 들어보셨어요? 에르미타지는 바로 표트르 왕의 며느리에 해당하는 예카테리나 여제가 사용했던 궁전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여제가 많은 이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지금은 세계 4대 미술관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건축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가신다면은 바로 이 두 지역은 우리가 뺄 수 없어요. 자, 이 지명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 성스러운, 페트로 표트로의 부르크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한 국가의 초석을 다졌던 바로 그 지역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좋아하세요? 누구야 이 사람?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자, 이 남미에 가시면은, 자, 물론 이제 시대가 이 1900년대 그 초반이기 때문에 뭐 그랜드 투어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체게바라 또한 여행을 통해서 한 국가를 바꿔놨던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이 체게바라가 어떤 사람인지 한 4분간만 영화를 볼게요. 자, 이 영화의 제목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예요. 자, 이 체게바라는 의대생이었어요. 곧 이제 의사로서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되는 그런 이제 의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자, 내가 속해 있는 이 남미를 전체를 좀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배 하나랑 구닥다리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남미의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이 체게바라는 의사 되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의사가 된다면은 아픈 한 개인을 나설 수는 있지만 내가 의사가 되지 않고 이 길을 간다면은 이 남미 대륙의 아주 모순된 남미의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바로 혁명가로 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혁명가로 만들었던 그 여행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깐 볼까요? Fecha de salida, 4 de enero. El periplo. 자, De 지금 Buenos Aires hasta la Patagonia. 이 Y después a 체게바라 Chile, 일행들이 그 luego al 선배랑 norte, 함께 hasta los 6.000 metros por la 지금 columna vertebral de los 여행을 할 Andes, hasta 루팅을 Machu Picchu. 지금 그리고 있네요. Ahí, al leprosario de San 자, 이 Juan, 아르헨티나에서 Amazonia peruana. 파타고니아, 빙하 지역을 거쳐서 Destino final. 칠레, La península de 볼리비아, Guajira en Venezuela, 과테말라, en la punta norte 자, del 이런 continente. 지역들을 정말 그 긴 일정을 두 명이서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출발부터가 불안합니다. 자, 이 체게바라의 가족들은 너무나 불안해요. 자,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내를 관통해서 이제 곧 초원지대로 이 친구들은 달리게 될 거예요. Querida vieja, Buenos Aires quedó atrás. Atrás también quedó la perra vida, la facultad, los exámenes y las disertaciones soporíferas. Ante nosotros se extiende toda América Latina. 자, 시간이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 이 체게바라는 이 여행을 통해서 현실을 배워나갑니다. 어디생이었고 집안도 비교적 부유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여행을 통하면서 자, 이 높은 고원에 왔습니다. 자, 이 안데스 산맥에 인디오처럼 보이는 이 토착민들이 아주 어디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네요. Encontramos cada vez más indígenas que ni siquiera tienen un techo en lo que fueron sus propias tierras. Finalmente entramos en el Perú, gracias a un camionero medio ciego, Félix. Por fin llegamos al corazón de América. 자, 이 안데스 고원에서 이 토착민들의 생활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쿠스코라는 자, 이 지역은 예전에 잉카 제국의 바로 신장부였어요. 수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름다운 이 건축물도 지금 구경을 하게 되네요. Para nosotros a forma de burla decimos el muro de los incas y el muro de los incapaces, que eran los españoles. En la época inca, el Cusco vendría a ser lo que es la capital de los incas, ¿no? Pero cuando vinieron los españoles comenzaron a destruir todo, nombraron de capital a Lima. A Lima. Claro. 자, 인디오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 쿠스코 자, 광장을 통과해서 이 인디오의 그 여성들이 이제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남미가 처한 이 현실들을 보다 더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Ella dice que nunca ella ha conocido escuela ni colegio porque siempre ha estado al lado de los ganados y por eso no sabe hablar castellano, solamente quechua. Desde que he crecido, a lo menos antes, alcanzaba a mi manera de pensar para todo su plata, pero ahora hay creo poca plata y no hay trabajo. Con todo eso creo que está afectando más y más, pero ahora desde chiquitito he trabajado con artesanía. 자, 이 인디오들은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이 대지주들한테 강제로 땅을 빼앗기게 되고 정말 지금은 자기 이 재산도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는 이런 처지에 잠기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잉카인들이 남겨놨던 아주 멋진 유적지를 향해서 가네요. 자, 이게 어딘가요? 얼마 전에 우리 케이블에서 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죠. 바로 남미의 잉카 문명의 꽃입니다. 마추픽추라는 곳. 자, 이곳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추픽추 가면 정말 이 아름다운 풍경에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해발은 그래 높지가 않아요. 한 2,400 정도가 되는데 어떤 기운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잉카인들이 스페인인들한테 쫓겨와서 여기 언제 누군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잉카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다라는 흔적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남미가 언제 개방이 되나요? 바로 1492년에 이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남미를 한번 다녀가죠. 그 이후에 많은 항해사들이 이 남미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잉카 남미에 가면은 금은 보화가 넘친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항해사들이 남미로 오게 돼요. 자, 이 1500년 초반에 왔을 때 남미에는 거대한 두 개의 문명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이 멕시코를 중심으로 아즈텍이라는 문명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페루라든지 볼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칠레 이 지역을 다 아우르는 잉카 문명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이 스페인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 피사로라는 사람이 바로 1531년에 여기 들어와서 잉카 문명을 없애게 돼요. 자, 이 없애지는 이 과정들이 보면 굉장히, 자, 아무튼 우스운데, 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잉카 문명을 없애고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하죠. 자, 1800년으로 넘어오면서 잉카의 사람들은 독립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자, 스페인에 자기의 그 신복들을, 정권을 심어두고 빠져버리죠. 자, 이 사람들이 잘하면 되는데 독재를 하고 이러면서 정말 토착민이었던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게 전 남미의 그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체게바라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드디어 나는 의사가 아니라 한 국가를 수술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투사로 나서게 돼요. 자, 그 당시 쿠바에는 이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망명을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있었는데 쿠데타로 일으켜서 나라가 지금 독재의 나라가 됐어요. 자, 이게 반발하는 바람에 이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멕시코로 망명을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체게바라는 카스트로를 만나면서 쿠바의 혁명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쿠바의 혁명에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체게바라가 아주 위대한 부분은요, 자,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욕심도 부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는 이 중앙은행 총재가 되기도 하고 외교부 장관이 되기도 하면서 정말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게바라는 권력을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어딜 가냐면은 아프리카를 거쳤다가 볼리비아로 들어와서 또 병든 이 국가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결국 볼리비아의 이 정부군, 미국군이 지원해주는 이 정부군에 의해서 결국 마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체게바라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미를 가시게 되면은 정말 잉카인들이 남겨놨던 이런 유적들과, 자, 지금 보이는 여기는 아까 보셨던 화면에 보셨던 이 마추픽추라는 그 지역인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 벅찬, 자, 이는 또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벌써 두 대륙을 봤네요. 자, 여행을 통해서 아주 위대하게 해줬던 이 표트로와 체게바라, 자, 이 두 사람을 봤는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여행 전문가로서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고가 바뀌었어요. 자, 먼저 인도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자, 인도 여행을 하기 전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아주 부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자, 이 녀석이 가난이 뭔가를 내가 좀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시골에 있는 아주 이렇게 못 살아 보이는 이 가정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며칠을 보냈어요. 자,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들, 자, 이번 여행 어땠니? 아버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뭘 보고 뭘 느꼈니? 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들은 강아지가 4마리나 있었어요. 자, 우리 집에는 정원에 달린 연못이 있지만 그들은 큰 냇가가 그들의 집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집은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고급 이 전등을 달아놨는데 그들은 달빛과 별빛이 밤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높은 담벼락을 쳤는데 그들은 친구들이 서로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저에게 가난이 뭔지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교육 효과가 전혀 나질 않았어요. 자, 이 같은 곳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기 했는데
이 아들은 우리가 가난하구나는 걸 역으로 지금 생각이 됐던 거예요. 자, 바로 여행은 이런 것이에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고를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인도라는 이 지역은요, 제가 가장 정말 많은 이 사고를 변화시켰던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자, 제가 지금 겐지스 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자, 인도에 내렸어요. 자, 인도에 내리게 되면은 곳곳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친구들? 손을 흔들고 있더라. 또 다른 분은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한 가족처럼 보이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세 딸이 있어요. 자, 손에 든 게 뭘까요? 깡통이죠. 지금 구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인도를 가게 되면 첫 번째 느끼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가 우리 인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고가 되는데, 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행해 볼게요. 저한테 10,000원만 주세요. 제가 올라갈 차비가 없어요. 자, 결국 제가 돈을 지금 구글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구글하고 있죠. 자, 구글함이 있으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구글을, 물론 구글하지만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죠. 저는 지금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인도인들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구글이라는 행위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인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사고를 가지고 겐지스 강변에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고 거기서 아주 감명을 받았던 음악을 제가 넣어서 약 한 2분간 겐지스의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겐지스 강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느낌을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화면을 보니까 나는 인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슬프고 가난해 보였죠. 슬프고 가난하더라. 깎음치도 못하더라. 자, 저는 세계에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이 바라나시, 이 겐지스강이 있는 이 동네가 이 바라나시라는 동네예요. 자, 이 동네를 저는 가장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 겐지스 강변, 이 바라나시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 인도는요,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좀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개개인이 다 난 내 신분은 이렇다.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 나라는 또한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차별도 있고, 이 귀천이 있는 바로 이 지역이죠. 하지만 이 바라나시에 가게 되면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합니다. 자, 저녁에 시장에 가면요, 동물들이 배가 고프니까 소라든지 개라든지 뭐 염소 쓰레기를 같이 뒤져요. 사람이랑 같이 뒤집니다. 자, 그리고 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 아까 우리 화면에 아주 아름다운 이 여성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리고 힘들게 빨래를 하는 사람도 보였고 이발을 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자, 귀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 겐지스강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이곳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와 산 자가 공평하게 죽음의 경계, 삶의 경계를 별로 못 느끼게 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였어요. 자, 이곳이 바로 이 바라나시 겐지스 강인데, 자, 이 보세요. 이 모습들. 자, 지금 보통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인도에는 이 몸을 쓰는 사람의 육체를 만지는 이발을 한다든지, 사람의 몸을 태운다든지, 누구의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신분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소들도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 이 먹이 활동을 해야 돼요. 나오는 이 장면도 우리가 보셨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겐지스 강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1월 달이에요. 1월 달 추워요. 그 인도. 결국 그게 뭐 더운 나라가 아니에요. 1월 달이 굉장히 추운데 그 추운데도 옷을 다 훌렁 벗고 지금 들어가서 몸을 아주 정갈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자, 이걸 보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좀 잘 살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살면서 구걸을 하면서 얼굴들이 평화로울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어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힌두교가 어떤 종교가 하면은 그 인도 역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인도는 그 인더스강 유역에 드라비다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BC 1500년에 유럽 쪽에서 아리안족이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래 원주민이었던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자기들은 1계급, 2계급, 3계급, 자, 자기들 말로 브라만 사제들입니다. 2계급 왕족, 귀족, 무사들, 샤트리아. 자, 세 번째 계급이 평민들, 바이샤. 네 번째를 수드라라 그래요. 자, 이 계급을 정해놔야만이 통치가 좀 쉽죠. 자, 이렇게 계급을 나눠놨던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제 받고 이렇게 한 1000년간이 또 흘러가요. 자, 그랬는데 바로 BC 500년에 이 불평등한 사회를 내가 좀 바로자 이러면서 탄생되는 사람이 석가라는 사람이에요. 석가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비로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사상을 설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석가의 사상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나라가 돼요. 자, 이게 다시 1000년을 갑니다. 자, AD 4세기로 가요. 굽타라는 이 왕조 때, 이 왕조가 이 사람들을 너무 평등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쉽게 통치를 하려면은 적절하게 이 불평등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아리안족들이 들고 왔던 이 브라만교 신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교의 교리를 따왔고 또 인도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을 믿는 게 따로 있었어요. 이거를 합쳐서 힌두교를 만들어 놓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불교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불교는 지금의 이 인도인들의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볼까요? 불교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오기 전에, 지금 있기 전에 있었던 세상을 전생이라 그래요. 죽으면 우리가 또 가게 됩니다. 자, 내생. 자, 이 불교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구원을 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이 힌두교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 돕니다. 전생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화가 나면은 확 죽어버려야지. 절대 죽지 마세요. 이 힌두교적으로 본다면은 또 태어나요. 절대 못 죽어요. 계속 태어나면 돼, 계속. 그럼 언제 이게 끝나는데? 바로 요걸 해탈이라 그러죠. 요 해탈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힌두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을 다 소멸시켜서 이게 다 소멸될 때 바로 윤회의 사슬이 끊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자, 그 많은 세상 중에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생은 굉장히 짧아요. 자, 인도인들은 신분 제도가 있었죠. 자, 신분 제도에 내가 어떤 신분이든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자, 그리고 그 긴 생 중에 뭐 아주 짧은 시간인데 내가 이 생 동안에는 열심히 내 업만 닦도록 하자.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위치를 그냥 즐기자. 우리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 있죠. 바로 인도인들한테 어울리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 안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자, 다음 생에는 내가 열심히 업을 닦게 되면은 다음 생에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몸을 빌어서 태어날 거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힘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신에게 늘 제사를 올리고, 자, 이러는 이 행위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이 모습이 뭘까요? 한 방에 맞췄어요. 한 방에 맞췄어요. 자, 이 인도인들, 우리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뭐 3일장, 5일장을 해요. 자, 인도인들은 바로 24시간 장을 합니다. 바로 1일장을 해요. 자, 우리는 부모님이 이렇게 몸이 편찮으시고 연세가 많으면 일단 병원으로 모셔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셔요. 자, 인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망이 없다 이러면 어디 겐지스 강으로 모시게 됩니다. 자, 결국 사람은 죽게 되고 또 윤회를 하니까 이 겐지스 강변에 물을 마시고 몸을 정갈해하고 겐지스 강에 묻혔을 때 다음 생애가 더 좋게 태어난다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자, 그래서 또 인도인들의 또 철학은요, 내가 맨몸으로 왔죠. 죽게 되면 우리는 또 맨몸으로 가게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집이 이만큼 잘 살아, 내 위치가 이만큼 돼, 이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관을, 아주 비싼 관을 만들어요. 죽고 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자, 인도인들은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왕이 죽든 아주 그 천민이 죽든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수습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신분제도가 직업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바로 제일 아래층에 불가촉 천민들의 바로 마지막 이 시신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몸을 다 맡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누군가 죽었어요. 그래서 옷을 다 이 이발사가 이게 다 이 제모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서 알몸에다가 천 하나만 둘러서 지금 어디로 가나요? 겐지스 강변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겐지스 강변에 왔네요. 제가 이 겐지스 강 아래쪽을 보니까요, 겐지스 강은 정말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사자의 땅이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산 사람들이 마지막 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죽은 사람이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살아있었던 사람인데 죽음이 돼서 지금 이렇게 죄로 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정갈하게 씻으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습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우리 화면에도 나왔지만 우리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저 해 뜨는 걸 보면서 사자의 땅에서 뭔가 내 죽음 같은 걸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 자,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 모든 천태만상이 이 겐지스 강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상주랑 불에 타고 있는 이 망자랑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은지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좀 살아있지만 내 산 거와 죽은 거에 이 정말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는 곳이 바로 이 겐지스 강이었어요. 자, 이 죽을 때 보니까 정말 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보면서 많은 거를 내려놓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 아이만큼은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하는 이런 욕심들 더 크게만 더 많이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모습을 제가 보니까 결국 갈 때 이렇게 다 가는구나.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 남들보다 명성을 찾는 것보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즐겁게 이 미소를 띄우면서 이 사는 게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닌가라는 아주 큰 교훈을 일깨워 줬던 곳이 바로 저는 이 겐지스강, 이 바라나시의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가시고 싶으세요? 자, 근데 여기를 다녀오시면요. 지금 화면을 보시니까 너무 무서워 이러시는데 한번 다녀와 보시면 정말 호불호가 나누어져요. 다녀오시면은 여성분들은 제일 먼저 전화기를 들어요. 남편한테. 여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우리 늘 불만족스럽게 살잖아요. 어떤 식이든 간에 불만족스럽잖아요. 하지만 인도를 다녀오시면은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호사를 누리고 사는가. 거기에다가 내 생각만 조금 바꿀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제가 가지게 했던 것이 또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되어왔어요. 자, 이 2달 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자, 아프리카 저는 또 많이 감동을 받는 곳이 또 이 아프리카 땅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아프리카에 지금 제가 촬영했던 이 장소가 케냐의 초원 마사이마라는 곳이에요. 자, 동물들의 가장 큰 두 낙원이 이 케냐에 있는 마사이마라, 또 탄자니아에 있는 셀링게티. 자, 이 두 지역을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이 모습 볼까요? 자, 여행은 많은 이 생각을 다르게 하고 관점을 달리하게 되는데, 자, 이 초원의 땅의 주인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자, 우리가 케냐에 가면은 우리가 동물이 됩니다. 우리가 갇혀요. 갇히고 동물들이 우리를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자, 분명히 지금은 관심 없이 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자, 이 치타라는 놈들이에요. 얘들이 제가 이 반대쪽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저를 실컷 쳐다봤어요. 딱 쳐다보더니, 딱 고개를 돌리니 그냥 쫙 가는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요걸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 요것만 생각을 해요. 자, 보니까 너무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은 뭘까요? 자, 누라는 속과에 속하는 이 동물입니다. 자, 이 누떼가요, 제가 8월 초에 갔었거든요. 가니까 이 탄자니아 셀링게티에서 수백만 마리 같아요. 전체가 이쪽 케냐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오는 거예요. 마사이마라 쪽으로. 자, 그런데 이 중간에요, 강이 몇 개가 지나갑니다. 자, 보니까 이 동물의 방법을 보면 가끔씩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저는 이번에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졌던 거예요. 자, 지금 찍었던 부분들은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이에요. 자, 이 강 위에서 누떼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쟤들 지금 뭐하지? 혹시? 그리고 차를 타고 이 강 아래쪽으로 제가 내려왔어요. 딱 내려오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 그 언덕 위에서 얘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뛰어내려요. 그리고 이 강을 지금 헤엄쳐서 막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제 아래쪽을 자세히 보니까, 물론 사람은 이게 나가지를 못해요.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차 안에 숨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보니까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몇 놈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하마도 있습니다. 자,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누라는 떼는 이 강을 건너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사이마라 초원으로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게 도착을 해서 마구 이제 이게 이 언덕을 기어 올라갑니다. 자, 기어 올라가더니 저 멀리까지 이제 다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차를 제가 돌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뒤늦게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누새끼였어요. 자, 누새끼가 제일 이렇게 꼴찌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는데 무리들은 이미 저 올라가 있죠. 안 되겠다. 저 어미를 찾아야 될 텐데 이게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을 쳐다보는데 어미가 새끼가 없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새끼가 지금 어미가 막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더니 둘이가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만나더니 막 비비더니 자, 그 어미가 이제 새끼에 그걸 안내하면서 쭉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내 새끼를 위하는 마음은 정말 똑같구나라고 느꼈는데, 자, 지금 이 무리 속에서 제일 뒤에 있는 지금 동물이 보이나요? 자, 누떼였는데,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제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이게 강을 건너다가 다리를 다쳤나 봐요. 이 관절이 꺾였어요. 그래서 세 발로 쫄룩쫄룩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 많은 포식자들이 있는데 금방 이 친구는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죽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 그날 그 여행을 끝내고 제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이 사파리를 나갔어요. 자, 또 한 무리에 누떼가 있는데, 자, 앞쪽에 뭐가 누워있는 거 보이나요? 바로 누떼였어요. 자, 이 안에 내장이 반쯤 나와 있고 어느 포식자가 뜯어먹은 듯한 이렇게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혹시 어제 그 쫄룩쫄룩 절던 개인가?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이걸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동물의 세상, 이 초원과 인간의 세상, 정말 너무나 닮았구나.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힘이 없다면은 이 동물들은 이 야생에서 바로 이 먹잇감이 되고 말죠.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라는 그 생각을 전 해봤어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 라는 느낌도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이 다 이 학부모시잖아요. 우리 애들의 공부를 위한 이 부분에 모든 그 신경이 가 있었는데, 자, 이 그 로마인 아우넬리우스 아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페이지의 책만 읽은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셨어요, 이때까지. 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몇 페이지의 책을 읽히게 할 겁니까? 자, 이 여행은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 그랜드 투어처럼 유럽인들이, 귀족 자녀들이 정말 목숨을 건 이 여행을 보냈던 이유도 이 세상에 나와 다른, 내 환경과 다른 어떤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큰 아기로 키우기 위한 그런 행위였었죠. 자, 여행이라는 것은 책에서 알 수 없는, 활자로서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이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추구가는 축은 누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 넓은 세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근시안적으로 당장 지금 성적 1, 2등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자, 앞으로 많은 페이지의 책을 읽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